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행시 1순환 행정법 강의 시작하는데 이 책은 이제 서머리로 이제 할게요. 서머리. 제 책 서머리 할 텐데 이것은 원래 지금 포지션이 좀 애매하죠. 이제 기본서하고 기본서보다는 양이 적고 요약서 여러분들 보시는 뭐죠? 그 암기장보다는 양이 많고 중간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제가 이렇게 두껍게 만들 생각이 없었고 300페이지 안쪽을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사례쟁점 노트를 만들려 했었는데 사례쟁점 노트를 이제 기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 했었는데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행시도 그렇고 법행도 그렇고 뭐 입시도 있고 입시는 행시를 같이 보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 근데 사례만 보잖아요. 사례만 보시는데 이제 사례형만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책을 한 300페이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도 볼 수 있는 책을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변시도 있잖아요. 변시는 이제 백간식 보고 사례형 보고 기록형을 봐요. 세 개를 봐요. 그래서 이 사례 쟁점 노트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당연히 이제 사례 기출 판례를 집어넣고 변식 객관식하고 변식 기록형하고 이렇게 같이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아마 변자 들어간 것은 변호사 시험이고 행자 들어간 것은 행시고 행자 들어간 것은 행시 기출이고 법행자 들어간 것은 법행 사례 기출이고 변자 들어가면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이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에 나왔던 판례들이 이 사례형으로 나와요. 이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에 나왔던 판례가 사례형을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작년에 변시도 그랬고요. 작년에 행시도 그랬고요. 올해 입시도 그래요. 입시도 2년 정도가 그래요. 2년 정도가 작년에 변시, 작년 행시, 올해 입시. 그래서 변호사 시험 객관식 나왔던 판례도 다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판례를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중요한 판례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 객관식 나왔던 중요한 판례들이 사례형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암기장보다 양이 많긴 한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게 행시하고 법행, 변호사 시험까지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두꺼워요. 그죠? 보통 암기장 이렇게 500페이지 넘어가는데 작년판에는 500페이지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 행정기본법에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행정기본법에서 세 가지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거든요. 이의신청 제도, 그다음에 재심사 신청 제도, 그다음에 뭐가 더 나왔냐면 제척기간,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척기간 이 세 가지가 새롭게 들어갔어요. 새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작년판에 500페이지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500페이지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이거 일단 기본서 봤다 전제하에서 강의할 텐데 이걸 기본서 보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서고요. 누가 말해도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여러분처럼 공부할 때는 예비순환 공부할 때 예비순환 때 기본서 강의 듣고요. 1순환 때 또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횟수는 작아지죠. 근데 요새 내가 이제 작년부터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시민들 분위기 보니까 기본서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뭐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요약서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판례집 가지고 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해요. 1순환 강의는 뭐 다른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서머리 가지고 기본서하고 이제
암기장에 중간 포지션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책 가지고 하시면, 근데 이 책이 이제 오늘 그 자료란다. 강의 계획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는 제 행시 공부할 때 그 서브노트였어요. 서브노트였어요. 서브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않고요. 서브노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강의 노트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 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의 노트가. 그러니까 이게 제 강의 노트가 서브노트라는 뜻은 아니고, 이 강의 노트 보면 그림하고 키워드하고 화살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트가 제 서브노트가 어떻게 적냐면 키워드하고요, 화살표랑 OX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강의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든 서브노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키워드하고 화살표하고 OX로.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암호처럼 돼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문장을 풀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제 서브노트였습니다. 서브노트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또 이거다 판례를 좀 확정시킨 게 이제 기본성 이제 그 내용이고요. 책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행정법 이제 출제 경향을 할게요. 출제 경향을 이제 아셔야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시, 법행, 그다음에 변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행은 좀 특수하긴 해요. 이 법행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기출 사례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게 돼요. 작년에 행시를 기준하면 작년에 그 지방자치법에서 취소 정지권이 있어요. 감독청의 취소 정지권. 감독청의 취소 정지권이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10년 전에 기출됐어요. 또 나왔어요, 작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작년에 꽈락이 많았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꽈락이 작년에 50% 넘었잖아요. 작년에 꽈락이 50%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은 40%, 재형직은 50% 넘었다고 해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꽈락이 넘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거의 똑같아요, 문제가. 가불병만 살짝 바꿔놓고 거의 똑같아요. 기출 사례가 반복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수험생한테 얘기 들었는데 10년 주기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10년 주기설.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그래서 기출 사례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똑같이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변형되어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이게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도 행시 기준하면, 올해 나온 행시 2023년 행시 기준하면, 아마 여러분들 올해 행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1문 있죠. 1문. 행시는 1문이 있고 2문이 있고 3문이 있잖아요. 1문에서는 3문제, 1번, 2번, 3문제, 2번에서는 2문제, 3문에서 2문제에서 7문제 나오잖아요. 행시가 7문제, 사례가 7문제네요. 잠깐만요. 행시가 1문제, 사례가 1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문제 쓰려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1문에 1번하고요. 1문에 1번이 법행 2016년을 변형 출제한 겁니다. 2016년에 법행에서 나왔던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똑같은 판례 가지고 냈어요.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동일한 판례 가지고. 이제 나도 이 사례집에서 2016년 법행 문제를 제 사례집에도 해설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설할 때 판례가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열심히 해설 달았는데, 올해 행시 문제 행시 문제 검색하다가 이 판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판례 냈어요. 똑같은 판례. 2016년 법행 문제하고요. 올해 행시 1문 1-1문 이 똑같은 판례예요. 그럼 이제 변형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약간 문제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법행 때는 이제 꽤 됐잖아요. 2010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이걸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2016년은 이제 토지 수용인데 토지 수용에서 대상 잡기 무엇인가 토지 수용하고 이제 이의 제기까지 이제 거쳤어요. 거친 상태에서 이 사안에서 대상 잡기 뭐냐라고 물었던 문제고요. 법행에서는 올해 행시에서는요. 올해 행시에서는 이 이의 제기이 이게 취소소용 대상인가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던 건데 이제 똑같은 판례를 가지고 이제 관점을 살짝 바꿔서 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변형해서 냈던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의 제기를 할 때 이게 대상 적기 되냐 안 되냐 이게 되냐 할 때 안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그 게시판 가 보니까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그냥.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강의 끝나면 사례 강의 들을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이 행시 문제는 이번 강의는 안 하고요. 이번 강의 안 하고 이제 사례 강의 할 텐데 사례 안 들어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런 강의 듣다 보면 왜 이의제기를 할 때 이게 대상이 안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변형된 원처분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변형된 원처분이 관한 논의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라고 여러분들 사이에 다툼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요.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판결문하고 이게 판결문 쓰는 거 관련돼 있어요. 노트에 보시면 제 노트 보시면 판결문 소장이 있어요. 소장.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페이지에 소장 있잖아요. 소장이 있어요. 소장. 그죠? 이거 쓰는 거 관련됐어요. 소장하고 제가 판결문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이 원처분제 재결주의 부분에서 왜 이 뭐가 소장이 되는지는 소장이나 판결문 쓸 때 보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처분제 재결주의를 설명할 때 이론 강의 할 때 판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드릴 텐데 그때 설명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확히 행시 문제를 정확히 해설을 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원처분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변형돼서 났어요. 3번은요. 법행 2020년 작년 거죠.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사실관계가 살짝 달라요. 한 줄 정도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2번 이문이 이게 2문인가요? 2문인가? 이게 변시 2013년도 문제입니다. 네, 변시 2013년 문제 똑같아요.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떤 문제냐면 거부처분과 사당통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거부처분을 할 때 사당통지 해야 되냐 안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변호사 판례긴 한데 이것은 이제 변호사 시험 2010년도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 세 문제가 벌써 나왔어요. 이게 2번이 여긴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세 문제가 7문제 중에 세 문제가 기출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50%가 안 되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른 시험 어떠냐? 변시도 마찬가지고요. 행시도 마찬가지고. 법행은 좀 특수해요. 법행은 특수하긴 한데 그래서 기출 사례를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쟁점이 출제된다 생각하죠. 쟁점이. 행시처럼 이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게 변형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출 사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기출 사례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이 이게 문제죠. 계륵. 변모가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입니다. 이게 계륵이 계륵. 계륵이 뭐예요? 내가 먹기는 아깝고, 내가 먹기 먹을 거 없고, 남 주기는 아까운 그런 거잖아요. 닭갈비 같은 거잖아요. 이 변호사 모의 시험이 지금 계륵이에요, 계륵. 이거 제 사례집에는 안 집어넣었는데, 제가 안 집어넣은 이유가 제가 이제 사례집 작년에 만들면서 20년치 기출하고요. 이제 행시, 법행, 변시, 입시 20년 기출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 11년째, 올해 12년째죠. 작년에는 11년째고 올해니까 12년째죠. 작년 기준 했을 때 11년치를 이제 변호사 모의 시험을 이렇게 20년치하고요. 11년치를 다 해설을 달았어요.
이제 의욕적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 모의 시험에도 집어넣으려고. 근데 변호사 모의 시험이 1년에 이제 3번 나와요. 3번. 그러면 33년치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서 늘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문제하고 20년치 문제하고 11년치 문제를 이제 진도별로 배치하고 연도별로 배치를 해봤어요. 진도별로 배치하고 연도별로 배치하니까 진도별로 배치하고 연도별로 배치하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 20년 기출이 변호사 모의 시험에 변형 출제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변호사 모의 시험이 이게 기출에 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 집어넣었어요. 예, 안 집어넣었어요. 이 20년 기출에서 행시나 변시나 옛날 사시 옛날 사시 문제도 바뀌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변호사 모의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자주예요. 자주 출제돼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데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났던 것이 이렇게 행시나 변호사 시험이나 법행이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안 넣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이 계획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출 사례집을 일단 보시고요. 보시고 이제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이제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이 나오는 건 있지만 사실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올해 행시처럼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은 먹고 들어가요. 50% 거의 50%는 40%는 먹고 들어가요. 이것만 잘해도 많이 한 거죠. 예, 기출 사례집을 보시면서 쟁점을 잘 파악하세요. 파악하시면 40%는 먹고 들어가요. 시험장에서 어떤 게 나올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문은 어떻게 한다? 변문은 제 책에서 제 사례집은 없지만 변문은 시간 있으면 3년에서 5년치만 보세요. 변호사 모의 시험은 시간 있을 때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되고요.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되고 시간 있으면 3년에서 5년치를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사례집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기본서를 보셔야죠. 본 상태에서 기출 사례집을 이제 보셔야 된다. 기출 사례집만 보시면 4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7문제 중에 3문제 나왔죠. 3문제. 3문제가 두 문제는 법행에서 나오고요. 한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한 40%는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작년 가기 시작하고 올해 3월달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제 잘 안 돼요. 삼순환 때 이제 시험 보기 직전이잖아요. 삼순환 때 대학 모의고사 이거 가지고 여기에 휘둘려서 기출 사례집을 등하시는 게 많아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데모에서 아니면 삼순환에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흔한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하시더라도 삼순환이나 대학 모의고사 하시더라도 기출 사례집을 보시는 것은 이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기출 사례집을 좀 보시고요. 쟁점을 이제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신 판례에서 나오죠. 최신 판례. 올해 법행도 그렇고요. 올해 행시도 그렇고요. 최신 판례에서 나왔어요. 올해 법행은 최근 판례에서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서 몰라도 최신 판례 나오긴 했지만 최신 판례 몰라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시는요. 올해 1문하고 2문하고 3문이 있는데 2문이 최신 판례에서 나왔죠. 예, 2문이 올해 4월 달인가? 올해 여러분들 행시가 6월 말에 시험 보는데 이 판례가 4월 달에 나온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말이 많죠. 판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이라고 썼고요. 판례를 안 봤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행정규칙 쓰신 분들 계세요.
판례가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 수 없습니다. 이건 열심히 최신 판례를 이제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 보기 전에 최근 2년치 정도는 꼭 보실 걸 권해드려요. 근데 2년치까지 필요 없고 1년치만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시험 나는 거 보니까 바로 1년, 1, 2년 사이 나온 판례가 시험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1, 2년 사이 나오는 1년 사이 났던 판례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행시하고 법행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법행이 제일 심해요. 법행이 제일 심해요. 법행은 벌써 1시간 지났네. 법행이 이제 최근 판례가 중에 나왔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최신 판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타 세 번째 출제 경향. 세 번째 출제 경향. 브리타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브리타가 나오면 큰일 나죠. 이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꽈락을 면해야 돼요. 꽈락을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꽈락을. 그러면 꽈락이 안 나는 방법이 뭐냐? 기본 개념을 문제를 이제 잘 읽으시고요. 여기서 묻는 문제에서 기본 개념이 뭐냐를 잘 찾으셔야 돼요. 기본 개념 찾으셔가지고 기본 개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찾아내시고 찾으신 다음에 이 기본 개념 설명하시고요. 설명하시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올해 브리타 나왔던 대표적인 게 올해 법원 시험이다. 변호사 시험에서 브리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기각 판결 났어요.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 났어요. 행정법원에서 기각 판결 났어요. 이 상태에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거 물었어요. 이걸 물었어요. 브리타죠. 웬만한 책이 다 없어요. 근데 제 책은 있어요. 작년에 기본서에는 있었어요. 이게 기각 판결 났을 때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 책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작년 강의할 때는 기각 판결 나도 직권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갔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문제에서 쫙 읽고 나서 기각 판결 나면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건 뭐냐면 판결 효력이 났다는 거죠. 기각 판결 났으면 판결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 효력에는 기판력하고 대표적인 게 기판력하고 기속력이 있어요.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니까 직권 취소의 개념을 쓰시고요. 기판력의 개념 쓰시고요. 기속력의 개념 쓰시고요. 직권 취소와 기판력 관계 속에서 관계를 쓰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쓰시고요. 기속력과 직권 취소와 기속력과의 관계를 쓰시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까라고는 안 나옵니다. 이제 제 책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판력과 직권 취소 관련해서 두 줄. 기속력과 직권 취소 관련해서 두 줄 나와 있어요. 이것만 쓰면 네 줄이죠, 네 줄. 네 줄 달랑 쓰면 4점 나와, 4점. 네, 이게 이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써도 두 줄 쓰면 넉 줄이잖아요. 4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쓰면 까락이죠. 그래서 뻥튀기를 해야 돼요, 뻥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뻥튀기를 할 때 어떻게 뻥튀기하냐면 개념 쓰시고 이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쓰시면서 답 쓰시고요.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 관계를 쓰시고 답 쓰시고 하면 답안지가 좀 뻥튀기 돼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행정법을 행시를 저도 봤겠죠. 보진 않았겠죠. 네. 이제 행정법을 행시를 4번 봤는데 2차 시험을 4번 봤는데 두 번이 꽈락이 아니라 두 번이 브리타 나왔어요. 3번이었나? 2번이었나? 2번이 브리타 나왔어요. 2번인가 3번 기억이 안 나는데 2번이라고 칩시다. 나머지는 쉽게 나올 때 있었고요. 쉽게 나오면 점수가 낮아요. 이게 쭉 점수가
50대 중반이 나와요. 짜증나게. 50대 중반이 나와요. 왜냐면 쉬우니까 이 친구들이 암기력은 되게 뛰어나거든요. 저는 이제 암기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암기랑 귀찮아가지고 잘 못 외우는데 쉽게 나오니까 막 다 잘 쓰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평가하니까 50대 중반이 나와요. 저득점이죠. 브리타 나오면요. 60점대다 나와요. 60점대 나와요. 이렇게. 그 브리타 제가 2차 시험 볼 때 이제 마지막에 2차 시험 볼 때 붙을 때 합격할 때도 50점짜리가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브리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50% 이상이 꽈락이었어요. 꽈락이었는데 이때 제가 58점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붙었죠. 그러니까 브리타가 나오면 꽈락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꽈락이 50%예요. 50%. 브리타가 그때 50점짜리 브리타 나왔으니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브리타 나니까 점수 잘 나오더라. 왜 어떻게 쓰냐? 개념 쓰시고요. 개념을 추출하시고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쓰시면서 답을 하시면 꽈락 절대 안 나옵니다.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나름들보다 못 쓴 사람이 상당히 많으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브리타 해결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추출하시고 관계 쓰시고 그 안에서 답을 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기본서를 열심히 읽으라는 뜻입니다. 기본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브리타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이게 학습 학습 방법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 사례집 이번 이 강의 끝나면 이제 기본 사례집을 보시는데 기본 기출 사례집 꼭 반드시 보세요. 그다음 시험 보기 직전에 1년 정도의 최신 판을 구해가지고 반드시 보시고요. 브리타는 방법이 없어요. 기본서 열심히 읽어가지고 기본 개념을 잘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답안지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브리타 대처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답안지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지 않은 대처 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쓰는 거 답을 채우는 거죠. 채우는 과정에서 이제 브리타 대처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됐고요. 이제 출제 경향과 같이 공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할 거냐면 노트를 봅시다. 노트의 몇 페이지죠? 노트의 사례풀이 구조. 노트가 2페이지죠. 2페이지에 사례풀이 구조를 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례풀이 구조를 이제 예비순한테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려웠나 봐요. 막 도망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수강시장 거 처리하고 막 도망가시던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면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학교 졸업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는 안 하고요. 이제 정치학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정치학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정치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정치학 교수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교수님하고 특히 대학원생들하고 막 친해지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정치학 박사 따가지고 교수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막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일단 이제 진로를 바꿔야 되니까 뭘 하다가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있었냐면 사단 본부에 있었어요. 작전처라는 데 있었는데 그 위층이 이제 작전처가 이제 사단 본부 본청의 1층이었고 바로 2층이 사단장실이었어요. 사단장실에 있는 사단장 비서가 제 군대 동기였거든요. 나보다 2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 형이 이제 행시 붙고 와가지고 이제 군대로 온 거죠. 그 형한테 물어보니까 행시 붙으면 유학을 보내준대요. 그 얘기 듣고 이제 군대 들어가고 행시를 시작했죠. 유학 가려고.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유학 갔다 와서 유학 아니란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돌아와 보니까 형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공부했던 형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아직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형들 물어봤어요. 내가 행시를 할 건데 행정법 어떻게 공부하냐. 그 형들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법학과 가가지고 이제 행정법 수업도 듣고 그 당시 민법 총칙도 공부했었어요. 지금은 안 보지만 그 민법 총칙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헌법도 공부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법학 수업 하나도 안 듣고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나한테 형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지금 칠레동 가가지고 행정법 수업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칠레동 가지 말고 노량진 가가지고 체육 강의를 들으라. 듣고 와서 이제 칠레동 강의 듣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형 말 듣고 해가지고 노량진 강의 수업 들었어요. 한 2달. 체육 강의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2달 하니까 2달 동안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쉽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잘 배워가지고 왔죠. 그러고 나서 1차 시험 봤어요. 1차 시험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피셋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피셋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봤어요.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죠. 행정학을 이제 1차 시험 봤어요. 그 당시에는 5과목을 봤어요. 지금 피셋을 보지만 행정법을 봤는데 이제 85 이제 취급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85점 나오더라고요. 아, 훌륭한 겁니다 이거. 떨어졌어요. 한국사에서 65점이 나왔을 거예요. 한국사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한국사는 중학교 때도 공부하는데 한국사가 제일 어려웠어요. 실시점을 못 넣어요. 실시점을 넣으면 합격하는데 실시점을 못 넘어요. 그래도 한번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실력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했어요. 처음에 1차 시험 떨어지고 나서 1차 시험을 다시 하려고 이제 실력도 들어왔을 때는 혼자 들어왔어요. 나중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공부할 때는 이제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와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공부를 했는데 1차 공부할 때는 혼자 들어와서 되게 심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실력도 혼자 했으면 되게 쓸쓸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강의를 하나씩 듣고 이제 수업을 하나씩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자라고 했죠. 우연히 이제 강의 들었어. 행정법을 들었는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연히 행정법 강의 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분도 이제 실현운동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분을 어떤 정보를 알고 들었던 건 아니고 순전히 제 시간표랑 맞아가지고 들었던 건데 그분이 이날 했던 강의였습니다. 이게 이 사례부조 가족 구조가 그분이 첫날 했던 강의를 제가 노트 필기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오래전 만든 노트였으니까 그 노트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내가 행정법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행정법 2번 강의 듣고 행정법 끝냈어요. 그래서 행정법 때문에 이제 공부할 때 행시할 때는 고생하지 않았거든요. 점수가 잘 나왔고 로스쿨 할 때도 행정법은 항상 1등을 했었고요. 이 노트 하나 가지고 원래는 지금 노트가 11페이지 되죠? 원래는 이 노트가 2페이지짜리였어요. 노트가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2페이지. 그래서 노트를 쫙 펴면 한 번에 쫙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노트였는데 작년에 1순환 때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노트 필기가 2페이지밖에 없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판서를 하게 되잖아요. 판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판서를 또 하시더라고요. 뒤에 노트 뒤에 다 있는데 책이나 뭐 뒤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판서할 내용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노트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2페이지짜리인데 이게 11페이지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러냐면 제가 행정법 비교적 빨리 끝낸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법학과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실현등 와가지고 노량진에서 3번 듣고 실현등에서 3번 듣고 해가지고 행정법을 끝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이걸 해드리냐면 행정법을요 강의를 평면적으로 강의 듣고요. 행정법 책을 기본서를 평면적으로 책을 보고 나서 사례집 보시면요. 사례집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풀었는지 몰라요. 몰라. 왜 이렇게 풀었을까? 왜 교과서랑 순서가 다르지? 당장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교과서는 통칭이 나오고 행정법에 행정법칙행정이 원리 나오고 뭐 비례원칙, 치료법칙이 나오는데 이거 뭐 이상하네. 자꾸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사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법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민사법이 이제 민법하고요.
민법이 실제법이죠. 실제법이고 이거 공부한 다음에 민사소송법 공부해요. 이게 소송법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된 실체가 소송 이제 실체법이 이제 민법에서 인정한 실체들이 어떻게 소송에 구현되는지를 이제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죠. 형사법은요? 형법을 공부한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해요. 형법도 실체법이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범죄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이제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그러면 민사법, 형사법은요. 변호사 시험은 이제 민사법이라고 민법, 민사법 같이 보고 형사법이라서 형법하고 형사법 같이 보지만 공부를 할 때 민법대로 공부하고요. 민사법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 기본서 순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책이 잡힙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요. 이제 민법, 민법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대로 책을 차근차근 보시면 순서대로 쫙 보시면 책이 잡힙니다. 형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행정법은요. 이 실체법하고요. 이 소송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실체법이랑 소송법이 섞여 있어요. 이 실체법은 어디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행정작용법. 소송법은요. 뒤에 나오는 행정소송법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법이 왜 뒤집박죽이냐면 이 실체법하고 민사법이나 형사법처럼 민법은 민법대로 민사소송법, 민사법대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실체법하고 소송법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막 뒤집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체계를. 그래서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제 노트 있죠. 노트에 사례풀이 구조처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 첫날 신림동 와가지고 행정법 처음 강의 듣던 첫날 들었던 그 노트인데 그 강의 듣고 행정법이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다 듣고 그 강의가 12회짜리였는데 강의 다 듣고 이제 행정법은 이제 어려움이 없었죠. 그래서 행정법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요 이제 예비순환 때 이거 하니까 도망가시던데 도망가지 마시고 이거 좀 자주 보세요. 근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것은 사례풀이고 할 텐데 이제 이거 잠깐 하시고 이제 오고자 얘기하고 이제 쉬었다가 사례풀이 구조 합시다. 이 사례풀이 구조 하실 때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보세요. 한 100번 보세요. 100번. 이 강의 끝날 때까지 100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마자 처음에는 내용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노마자 중심으로 보시고요. 한 10번, 20번 보시고 그다음에 1번 목차, 2번 목차 있잖아요. 그거까지 내려가서 보시고 좀 10번, 20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 들어가서 추가로 보시고 그래서 다 해서 100번 정도 보신다 하시고 이것을 외운다고 막 주축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심심할 때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핸드폰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심심할 때 신문을 봤지만 여러분들은 신문을 안 보잖아요.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보는 것처럼 쑥쑥 보세요. 이렇게 100번 보세요. 100번 보시면 이게 그래서 100번 보시면 외우지 말고 자주 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공부해요. 몸으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면 이게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잽이 나오면 무조건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쟁점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행정법이 금방 끝납니다. 잠깐 이렇게 하시고요. 차례풀이로 쉬었다가 합시다. 예.